소명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 건지, 강제 처분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 제가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2022년 2월 28일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 다 받으셨죠? 이 자료인데요. 소명 기한 2022년 2월 28일까지. 소명 자료 하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요. 특히 LH 사태 이후에 보도 자료를 보면 농지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투기 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 처분, 신속한 절차가 신설된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촌 작용하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강제 처분을 강조했는데요. 알아보니 2월 28일까지 소명 자료는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농지 원부와 현황이 다를 경우에 농지 원부를 발행해준 시군구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4월 15일에 농지대장이 농지 소재지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특별한 처벌이나 과태료는 당장 없습니다. 일단 안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안심입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는 강제 처분에 대한 내용,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4월 15일부터는 이제 농지대장이 시행되면서 좀 더 자세한 조사를 할 것 같거든요. 제촌 작용하지 않는 분들은 꼭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이해해야 이제 겁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법의 취지는 농지를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지 소유자와 농지 경작인이 누군지 시군구에서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농지 소유자들이 임차인 변경이나 또 농지의 어떤 시설물 변경 이런 것이 있을 때 농지 소유자들이 신고에 대한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강제 처분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지 농지법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 10조를 보면요. 2021년 8월 17일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음형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등의 처분입니다.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처분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 5, 6호, 7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촌 작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촌 작용하지 않을 경우에 위탁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 처분 의무가 생긴 농지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 의무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함을 알려야 한답니다. 알려야 된다는 게 뭐냐면 농지 처분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발견하고 그리고 시군구에서 강제처분 명령이 내리면 그때부터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이제 강제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촌 작용을 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농지법 위반 사항을 시군구에서 발견을 합니다. 이제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리고 강제 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1년 안에 처분 의무가 생기는 거죠. 피해갈 방법은 없는지 농지법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조 보면 처분 명령 유예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1년 안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 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안 팔았는데 아래의 사항을 이행을 하면은 3년간은 유예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을 보면 1번입니다. 해당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간단하죠. 그래서 처분 명령을 받은 다음에 1년 안에 내가 합법적으로 위탁 경영을 하든 합법적으로 임대차를 하든 아니면 내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3년간 계속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불법을 하지 않나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 잘 하면은 이제 처분 명령을 유예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지 강제 처분 프로세스를 보니까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강제 처분 조항은 작년 8월 17일 날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뭐 강제 처분됐다 이런 내용들은 없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충분하고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불법을 하고 있고 또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경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경은 이제 투자 수익률을 높일 뿐만이 아니고요. 요즘은 휴일도 많고 주말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주말을 이용해서 휴일을 이용해서 제촌이 아니더라도 자경은 좀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쉽게 자경을 할 수 있는 작물들이 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틀리니까 지역 농민에게 물어도 보고 이장님한테도 물어보고요. 그래서 자경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자경만 하면 뭐 강제처분 명령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다음으로는 자경이 어렵다. 그러면은 위탁 경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 경영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있거든요. 사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에서 농지은행을 치시면요. 농지 구하기, 농지 내놓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내놓기를 누르면요. 농지 빌려주기 있잖아요. 이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겸업농 치우시고 네, 다음 자, 내 이름 뜨시고요. 자, 여기다가 경영 규모를 치신 다음에요. 내놓으면 그 시군구에 이게 등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임차인들이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 경영을 하게 되면 이제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가서 임대차 계약을 서로 쓰게 돼요. 그러면 임차료의 5%는 농지은행에서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임차료 동향을 한번 볼까요? 저희 시군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임차료 정보가 나오는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 보니까 4794제곱미터니까 한 1450평인데 1년에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연결을 해줬을 때 5%의 수수료는 농지은행에서 가져갑니다. 큰 금액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일단 농지은행의 위탁 경영을 도전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농지은행에 가보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아요. 특히 농지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농업인이면 이런 농지연금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지연금에도 또 관심을 가져보기 바라겠습니다. 농지은행을 통해서 못 구할 때는 이장님이나 또 지금 현재 개인 임대차 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을 모셔가지고 농어촌공사에 가서 임대차 계약을 직접 써도 됩니다. 혹시나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예기간이고 좀 장려기간이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요. 가서 임대차 계약들을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들을 설득할 때는 이렇게 정식으로 쓰게 되면 임차인이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이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고요. 농업인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임차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소유자지 농민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8년 동안 이렇게 임대차를 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되니까요. 계약서를 쓰실 때 8년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사실은 조금 위기다 생각할 수 있는데 위기가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재촌과 자경을 해야만이 농지 투자 수익률이 극대화되거든요. 근데 그냥 방치해 놓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아깝고요. 농지에 대한 이런 규제가 수요를 많이 떨어뜨릴 것 같아요. 그러면 특정한 지역, 이런 호재가 없는 지역에 있는 농지들은 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농지법이 많이 완화가 된 것도 이의제기가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것도 몇 년 지나면 이의제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농지법이 시행되고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의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정책은 항상 등락을 반복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투자라는 거는 특히 토지 투자는 좀 장기간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LH 사태를 기회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농지법 규제가 있다고 농지를 함부로 팔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제촌 자경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투자를 하는 건 항상 리스크가 동반이 되고요. 너무 쉽게 벌려고 하면 또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규제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좀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알고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큰 기회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소명 자료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명해야 될 내용 그리고 강제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안심시켜드리는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토지는 영원합니다. 하지만 규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은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에게 꼭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